보수가 무엇인가, 진보가 무엇인가, 이 화두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절대 왕정 하에서 황제 내지는 임금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무만 부과했던 그런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상공업자, 즉 돈 많이 번 사람, 부르주아가 황제의 권력에 대들어서 자유를 쟁취한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간섭만 해라. 국가를 유지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국방의 의무만, 납세의 의무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일체 불필요한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지 마라. 자유를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론적 기초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인간이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말라 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를 주장한 겁니다. 자유방위, 국민을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말라, 라세페어가 라세페어, 자유방임의 이제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상적 기초하에 근대 민법의 3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의 3원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자유방임 사상 내지는 근대 민법 3원칙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고, 여성들이 해방이 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를 타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후에 나타나는 평등주의 사상에 비해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는 뭐냐? 평등주의 사상은 뭐냐? 자유를 극단화하다 보니까 자유라기보다는 의무가 되고 노동의 의무만 있을 뿐 노동자의 권리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돈벌이에 급급해서 환경은 무시하고,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미성년자와 여성과 노인들을 계약 자유 바다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보호해주라. 고치자. 수정하자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평등주의 사상이고 진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의 3원칙을 수정하자. 거래 상대방의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 보호 원칙이 등장하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또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라 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국가가 간섭을 좀 해라, 국민들의 평등하게 빈부의 격차를 좀 해소해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평등주의 사상가고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등주의 사상을 극단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극좌입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평등밖에 없다.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의 이러한 극악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밖에 없다. 내일은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은 붉은색이다 해서 붉은 깃발을 들고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자유를 주장하는 극우, 또 극단적으로 평등만 주장하는 극좌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얼마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자유를 중시할 것인가, 평등을 중시할 것인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많이 허용할 것인가, 조금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보수, 보호하고 지킨다.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나는 보수 진보를 이렇게 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평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우선 가치는 자유야.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최우선 가치는 평등이야. 그래서 어느 거를 지금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치를 하느냐. 그 차이겠죠. 이재명 후보처럼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를 한다. 이거는 극단적인 평등주의죠. 하위 소득계층 10% 또는 20%에게 25만 원을 주자라고 하면은 그는 정상적인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최태원 같은 부자한테 돈을 왜 25만 원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다 주면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겠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돈을 20만 원 줬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 풍토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뭐 정상적인 진보나 정상적인 뭐 보수의 관점에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지역 감정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지역 감정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지역 감정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투표 집중률이 80%에서 90%가 되는데 투표 집중률이 60% 내지 70% 정도 되는 영남 지역 사람을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거는 지역 감정이 아니고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에 의해서 투표를 할 뿐,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이 될 뿐, 건전한 자유라든가 진보, 이 구분 개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의 투표 집중률이 80%에서 90%를 보이는데 거기에도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도 투표 집중률이 좀 덜하긴 하지만 60%, 70% 보수 진영에 투표를 하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30%, 40%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선거 풍토는 지역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대형 쇼핑몰, 홈플러스, 이마트, 뭐 롯데쇼핑, 백화점 등의 의무 휴일제 도입에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만약에 대형 쇼핑몰의 의무 휴일제를 도입에 찬성을 하면 본인은 진보주의적인 사상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형 쇼핑몰이든 재래식 시장이든 영업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라고 주장을 하면은 자유주의 사상가거든요. 그런 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생각이 가장 정확하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마치 대학교의 경제학과나 정치학과 교수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자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